이번 시간은 프로젝트 완료에서 산출물 정리하기 단계입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프로젝트 마감을 위하여 전체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마감 과정에서 생성된 작업물을 수집할 수 있다. 향후 디자인 개발의 참고를 위해 각종 콘텐츠와 데이터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분류, 보존, 폐기할 수 있다. 분류된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절히 체계화하여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각각 소유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영 씨.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단계는 산출물을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산출물이 뭘까요? 산출물이요? 여태까지 만든 것들에 대한 결과물인가요? 결과물이 다 산출물이에요. 그런데 네. 산출물들은 고유의 이름들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 처음에 RFP 생각나죠? 네. 제안 요청서. 네. 제안 요청서 어려웠어요. 보고, 그 제안 요청서는 누가 만든다 그랬죠? 클라이언트요. 그럼 우리 산출물이 됩니까? 모든 결과물이라고 했으니까 됩니까? 됩니까? 제안 요청서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참고 자료로 쓰고 네.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 정의서, 뭐 착수 보고서, 정보 구조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동안 네. 실습하면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서류를 포함해서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제 우리 웹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그림도 있어야 되고 네. 사진, 영상 이런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HTML 파일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파일들을 다 모아놨겠죠, 어디에. 네. 그게 다 산출물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산출물은 그럼 무엇이 될까요? 우리 웹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에서는 대표 산출물이 뭘까요? 웹페이지요? 그렇죠. 웹페이지가 되는 거죠. 웹사이트가 대표적인 그 산출물이 되겠고 물론 대표적인지 안 대표적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산출물의 범위가 이렇게 우리가 생산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계층으로 볼 때는 활동을 하고 작업을 하고 절차에 걸쳐서 이제 패키지를 쭉 다 만들어 왔는데 이 패키지별로 분류했던 작업 결과물이 이제 드디어 모이는 시점이 되는 거죠. 네. 이때는 산출물의 관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파일명은 이렇게 짓는다. 체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산출물을 만들면서 정보 구조도가 있다고 하면 그 정보 구조도 파일이 있겠죠. 네. 엑셀 파일이 있으면 그 엑셀 파일에 파일 이름, 파일명을 주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부터.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했던 거죠. 네. 그리고 HTML 페이지를 구현을 하면서도 그 파일의 이름들은 어떻게 하자라고 이미 약속이 돼 있고 그 파일을 열어보면 거기에 맨 위쪽에는 항상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었던 거죠. 선언같이요. 네. 그래서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항상 맨 위쪽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의 이건 샘플이긴 하지만 이 밑에 이제 본론이 들어가 있는데 본론이 나오기 전에 항상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흐름도 현재 단계가 어디고 번호가 무엇이고 문서 번호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네. 디자인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일이 원시 파일이 생기겠죠. 네. 홈페이지 레이아웃을 잡았다. 그럼 처음에 뭐가 생길까요? 스케치한 거 촬영한 네. 그 사진 파일도 있을 거고 그걸 보고 소프트웨어로 정의를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열고 이제 작업을 해요. 그럼 그 파일을 저장할 때는 파일 저장 규칙에 의해서 저장하면 되고 근데 이렇게 만든 것이 수정이 됐어요. 네. 그럼 파일 이름이 바뀌겠죠. 네. 그럼 바뀔 거에 대비한 파일 규칙도 정해줬겠죠. 버전 1, 2 그렇죠. 이렇게. 버전 수를 기록하겠죠. 근데 이런 걸 모두 작업자가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정신없을 때는 3번 다음에 4번으로 가야 되는데 5번이 될 수도 있죠.
번호를 빼먹어요. 3번에 덮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3번에 덮었으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되돌려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 네. 그래서 수동으로 관리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라고 하고 큰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서버가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면 2분 이상이 똑같은 파일을 동시에 열어서 0.1초라도 먼저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 파일의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넘버링이 따로. 네, 넘버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0.1초 늦게 저장한 분이 나중 이름으로 또 되겠죠. 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이전에 몇 단계 이전까지도 되돌아갈 수도 있죠. 이렇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SVN,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커지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전체가 웹사이트니까 규모가 점점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버전업이 되면 먼저 만들어 놓은 이 홈페이지,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는 수명을 다한 게 되고요. 그렇죠.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또 버전업이 되고 또 수명을 다했고 웹사이트 전체로 봐도 큰 소프트웨어의 범주라고 본다면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느 메뉴를 삭제해야 될 경우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소프트웨어에는 한정적인 수명을 갖는다라고 보고요. 소프트웨어도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죽어있는 정보는 필요가 없죠. 시적절하게 변경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그 원소수가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이것도 따라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보면 표준 산출물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표준 산출물 가이드요? 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어떤 산출물이 나오고 리스트를 쭉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들어가시면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단계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그 이름 정도는 알아야 선배들께 물어보기라도 하겠죠. 이런 거 있다는데 우리는 안 해도 됩니까? 묻는 거랑 이게 뭐예요? 하는 거랑 다르니까 말이죠.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문서 정보 기록하는 거 이건 회사별로 다릅니다. 팀별로 다르고 약속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에 대한 네이밍 규칙도 회사마다 달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 틀에 잘 맞춰만 가면 되고 일관성만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출물을 체계화하는 것은 아까 SVN의 도움을 받으면서 폴더 관리는 어차피 우리가 하니까 그림들, 뭐 영상들 이렇게 하잖아요. 소스 파일. 근데 이런 고민이 가끔 생겨요. 소스 파일 위주로 할까? 하다 보면 종류별로 또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영화 있고 그림 파일 있고 소리 파일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런 문제는 팀장과 협의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만 잘 지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폴더마다 산출물 분류를 위해서 이렇게 컬러로 분류를 한다든지 맥OS 쓰는 분들은 이제 뭐라 그러죠? 꼬리표 달기 기능이 있죠. 태그 색깔별로 분리된 거 있죠. 그렇게 분류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을 때 수집을 할 때는 이걸 폐기해야 될지 보존해야 될지 보존해야 된다면 얼마만큼 보존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클라이언트라면 그 규칙에 따라야 돼요. 국가 규칙에 따라야 되고 그냥 기업 대 기업 B2B로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그 기업에서 갖고 있겠죠. 그 일종의 대외비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내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갖고 있는 모든 파일을 다 줘야 될 상황인 거죠. 혹시 빠져 있는데 그쪽에서 왜 소스 파일 안 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소스 파일까지만 주는 걸로. 기본적인 원칙.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맞고요. 여기 보시면 뭐 원본과 보존 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원본과 그죠? 사용할 것 이런 걸 실제로 구분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폐기할 것은 이제 우리 사내 지침에 의해서
우리 팀이 디자인해서 작업을 했고 내가 한 거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저작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만들어서 이 회사에 소속돼 있는 내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럼 그 파일은 누구 거가 되죠? 회사 거요. 회사 겁니다. 그 저작권이 회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혼동하시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프로젝트 단계별로 산출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정도 하면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나름대로 체계화를 또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요? 예,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 거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회사 일로서 한 거고 디자이너는 뭐예요?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또 구축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런 역할을 했고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그 데이터의 최종 산출물은 이거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고 히스토리 관리해야죠. 자기 바이오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작업물을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이따가 실습을 하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일단 파일 관리부터 제대로 가이드를 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명감도 막 올라오고 그죠? 원래 말이 많으면 네. 말로 하면 다 복잡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네. 큰 틀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출물은 다양한 디지털 형태로 축적되어 빠른 검색을 거쳐 선택, 가공,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출물의 체계화를 통해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와 디자인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콘텐츠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최종 작업 산출물은 디자인 가이드에 포함하여 체계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습입니다. 네, 즐거운 실습. SVN은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버전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나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그 단계에서 버전 1.0이라고 선언을 한다면 그것 이후에 나오는 것은 버전 1.1, 1.2 이렇게 되고 또는 많이 변경이 됐다면 버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 버전이 되겠고 앞자리가 바뀌는 것은 메이저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통은 사실은 그 산출물 안에 들어가 보면 엑셀로 정리된 그 약속된 포맷의 파일 안내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그거와는 달리 그게 있더라도 최종적인 산출물이 헷갈릴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는 GitHub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 안에 자기의 가상 하드디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처음에 파일 한 개를 올려놓고 그 파일을 열어서 이 컴퓨터에서 열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버전 2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파일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바로 GitHub고요. 스네일 SVN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킨토시 환경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윈도우즈 버전도 있고 이렇게 프리 버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확실히 윈도우즈 운영 체제가 편한가 봐요, 그죠? 네, 네. 일단 이거 처음 써보는 거라서 설치해 보시고 소프트웨어 이름은 뭘 선택했나요? SVN 중에서 여기 톨토이스. 톨토이스. 네, 저장 장소를 먼저 만들고 그 저장 장소에는 권한이 관리자 권한으로 돼 있어야 되고 보통은 내 문서 폴더 아래다가 만들면 제일 좋고요. 현재 상태에서 리포지토리의 위치를 만들고 나면 OK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변화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폴더를 열어보시면 그 안에
그 환경 설정 파일이 들어갈 수 있는 config 폴더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폴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폴더들이 있는지 확인하면 생성됐어요. 됩니다. 예. 그리고 맨 아래 보면 svn.ico라고 해서 그 아이콘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SVN. 예, 맨 요거, 아래. 예. 예. 그렇게 됐으면 성공한 겁니다. 일단 설치는 성공했고 네. 이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네. 내가 실제로 작업할 부분의 폴더를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임포트 하셔야 돼요. 리포지토리를 지금 선택을 한 상황이고요. 예. 이제 작업 디렉토리를 선정을 해야 돼요. 어디서 확인을 하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아래 창에 지금 아래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라색으로 내가 작업할 디렉토리에 대한 준비 과정을 또 밑에 쭉 보여줍니다. 지금 내가 작업할 디렉토리와 컴퓨터에서 서버 버전 관리하는 이 폴더를 싱크를 맞춰준 거예요. 아마 반응이 그냥 저장 버튼을 누르면 네. 버저닝이 생성이 될 것 같아요. 되어 있네요. 되어 있죠.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그래도 차분하게 네. 서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SVN은 버전 컨트롤 또는 형상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중국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진행 중인 산출물이나 작업물의 생산 및 편집 버전 업데이트 상태를 자동으로 공유하여 협업이 쉽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으로 사용하며 클라이언트의 경우 GUI 방식이 간편합니다. 지금 무슨 실습을 하는 것인가요? 미션은 산출물을 정리하는 단계인데 SVN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산출물 파일을 내가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장 하드 같은 데다 이제 모아놓고 거기서 파일의 리스트를 추출해서 엑셀 파일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은 준비물은 카탈로그 메이커라고 하는 디스크 카탈로그 메이커라는 유틸리티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이점이 있나요? 어떤 폴더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금세 알아요. 1초 이내에 다 스캔이 가능합니다. 운영체제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맥OS 같은 경우에는 1초 미만일 것이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약간 시간이 더 소요되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의 그 리스트를 추출할 수가 있죠. 지금 외장 하드 디스크를 연결을 하고 스캔을 완료했어요. 1초가 안 걸렸죠. 파일의 개수가 지금 보면 50기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리스트가 금세 나오고요. 파일 메뉴에서 엑셀 파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엑셀 파일과 호환이 되는 CSV 파일이나 이런 걸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그 파일을 전체로 복사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더에서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을 1차로 통째로 카피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백업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오늘의 작업이 거의 끝날 때쯤 해서 또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또 덮어씌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윈도우즈용 유틸리티에서는 제공이 됩니다. 매킨토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리스트만 만들고 실제 파일은 이제 버저닝을 수동으로 기록하는 그런 정도만 됩니다. 이 유틸리티에서는. 예, CSV 파일로 이제 만들었네요. 즉 폴더 안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CSV 파일로 만들어주는 유틸리티가 바로 카탈로그 메이커라는 유틸리티 계통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엑셀 프로그램에서 가져오기 하면 되겠습니다. 가져오기를 하고 난 후에 어떤 과정을 진행하게 되나요?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엑셀 소프트웨어를 열었고요. 여기서 카탈로그 리스트를 이제 가져오기를 하겠고
CSV 파일은 이제 호환되는 파일입니다. 불러오면 지금 이 경우는 CSV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쉼표 또는 그 빈칸,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키로 구분되는 텍스트들의 연결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정하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불러오는 과정을 사용자화해서 불러오는 메뉴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거는 A열에다 넣고 두 번째 것은 B열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용자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 거고, 실제로는 그냥 간단하게 CSV 파일 열기 하면 돼요. 가져오기보다는 열기 하면 바로 원래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요. 지금은 분리되어야 할 부분이 지금 메타데이터랑 지금 섞여서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약간의 실수가 있었네요. 아무튼 엑셀 프로그램에서 이걸 불러오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이거 관리가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불러오기, 파일 열기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형태로 불러올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불러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에 대한 생성 날짜라든지 언제 업데이트가 됐고 버전 몇이고 하는 거를 수동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약간의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이 폴더 안에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므로 해서 그 폴더를 언제 생성이 됐는지를 참고해서 에러가 있을 때 다시 변경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이런 작업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이제 곤란함을 겪게 되시는 거죠. 특히 외장 하드의 내용이 뭐 날라갔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파일 전체를 그냥 카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내용을 잘 모르죠. 지금 탭으로 구분된 데이터인지 세미콜론인지 쉼표인지 공백인지 모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불러오는데 문제가 있고, 이번 미션은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보내고 불러오기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빼먹은 것은 시도하려다가 알았던 파일 정보를 기록하는 계통이 지금 빠져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7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레이어나 채널, 오디오 큐, 패스 등이 유지되어 있는 중간 작업물이 중요하므로 계층 구조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형상 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거나 목록 추출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수동으로 관리할 수도 있으나 오류의 위험이 높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십시오. 보겠습니다. 파일 관리 말씀하시는군요. 그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처음부터 프로젝트 매니저가 형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지 이런 여부를 처음에 알려주죠. 그런데 개인이 할 경우에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별도로 없어서 모든 프로젝트 관리를 한 사람이 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그 경우에 형상 관리 시스템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준비를 해서 앞차시의 이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틸리티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윈도우즈용, 맥OS용이 따로 있고, 개요는 이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굳이 내가 최종, 진짜 원본, 꼭 원본, 이거 마지막 이렇게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두 분 이상이 같이 작업을 했을 때도 먼저 저장하는 파일이 기록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걸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귀찮아하지 마시고 반드시 작업을 하시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출물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파일 관리를 나중에 와서 이제 어느 것이 최종본인지를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보다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부터 폴더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더 정답이라고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를 때는 소스 파일을 서로 공유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미리 말씀을 해야 되고, 특히나 하위 버전에서 상위 버전으로는 호환이 거의 안 됩니다. 상위를 쓰시는 분은 하위 거를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다 완성했는데 호환이 안 된다, 이럴 경우가 제일 막막하겠죠. 그럴 때는 호환이 가능한 버전이 있어요. 저장을 할 때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러스트레이터 88로 저장을 하면 그것을 상위 버전에서 불러올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또는 파일 포맷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버전끼리 또 다를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3D 파일 같은 경우에도 공용 파일들이 또 있고, 그래서 공용 파일 포맷을 사용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일 처음부터 우리 버전이 무엇이니까 소스 파일 이 버전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보관 같은 경우는 파일의 보관과 폐기, 또 이것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문서로 정해져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할 때는 유지보수 기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보관할 책임도 없고, 유지보수 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기간까지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 많이 올려주셨는데 실제 필요한 이런 질문들을 잘 올려주셔서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작업물 수집 및 구조화 과정에서 파일 경로의 변경은 반드시 작업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파일명보다 폴더명의 중요도가 더 높습니다. 파일의 구조화는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하며, 파일 서버의 폴더 구조나 파일은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반드시 폴더의 소유권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합니다.